자, 우리 4-1번 문제 공동구 전기설비 설계 기준 한번 보시죠. 한번. 저는 문제는 항상 뭐 소방기술사나 아니면 정보통신이나 우리 건축직이나 그 답안지 구성이나 내용은 틀리지만 그다음 장수도 같습니다. 다 14페이지 7장. 그러면은 우리가 10점짜리하고 예를 들어서 25점짜리하고 구성을 할 때 항상 보면은 10점짜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이제 한 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뭐 1에서 개요를 쓰고 2번은 이제 개요 그다음에 뭐 본론 같은 내용은 그다음에 3번 이제 결론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 물론 25점짜리도 마찬가지고요. 서론이나 개요 서론, 본론, 결론에서 큰 대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소제목으로 들어가는데 10점짜리는 별로 이런 부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밑에다가 결론은 한두 줄 정도 이렇게 이제 이 그 본론의 내용에 대해서. 근데 되도록이면 25점짜리는 이 내용을 그대로 하나 이거 대제목 단어는 한두 자밖에 안 되지만 이걸 공통 분모로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동구 전기설비 설계 기준에서 여기서 바로 전원설비, 2번에 조명설비, 3번 피난 이렇게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제가 보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개요 부분에 가서 공동구가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예?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보면은 200만 제곱미터,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를 계획할 때는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초과하는 도시개발 시에는 반드시 개발 시에는 공동구를 계획을 해야 됩니다. 이제 공동구를. 그 200만 제곱미터면 그 도시가 뭐 판교, 평촌, 신도시 이런 데는 200만 제곱미터 좀 넘겠죠. 거기는 반드시 공동구를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판단 기준이나 그다음에 내성 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지중선로 배선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에? 우리가 저 기술 기준, 판단 기준, 내성 규정 가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직매식이 있고 그 다음에 관로식이 있고 여러분 이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암거식이라고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이 우리 지중 전선로 배선 방식이죠. 그래서 이 암거식이 우리가 일반 내성 규정이나 판단 규정 나오는 암거식이 이게 공동구입니다. 공동구. 그래서 이런 이제 법적인 또 그다음에 판단 기준, 내성 규정에 우리 결국 공동구에 관련된 전기 설비 설계 기준을 질문을 했지만은 공동구에 관련된 우리 법령 국토해양부나 우리 내성 규정, 판단 기준 이런 부분에 몇 조 몇 항까지 할 수 있으면요. 안 되면은 뭐 이렇게만 제목만 쓰시고 해서 개요 부분에 좀 A4 한 2분의 1표 정도나 좀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동구 보면은 그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 우리가 설계할 때나 일반 관공서나 표준이 뭐냐? 가로 세로 2100 이 크기 사이즈 있잖아요. 공동구에. 그래서 이 하단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여기는 우리가 점검구로 보고
이 하단부터 해서 밑에서 우리가 이제 건축전기는 물론 1호 765, 345, 154, 투토나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 4, 5 이런 부분은 전력구 154 이거 전력구로 집어넣는다. 이제 전력구라고 하면 뭐냐면은 더 커요. 이제 사이즈가 여기 이제 이건 표준인데 이런 부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특고나 고압, 그다음에 저압, 그다음에 통신 뭐를 이제 이런 순서로만 이렇게 시설을 하고, 근데 전력구라고 이제 이런 공동구 암거신구에는 전기도 들어가고 통신도 들어가지고, 그다음에 기계 가스, 그다음에 하수, 상수. 이런 도시를 계획을 하게 되면은 이 공동구에 이 전기만 들어가는 공동구가 있고, 그다음에 전기 및 통신, 가스, 하수, 상수 배관들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이제 이런 도시 기구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내선 규정에 보면은 저는 단면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저는 단면도도 조금 이렇게 그림을 좀 보충을 이렇게 해서 공동구의 개념을 보면은 여러분들 모범 답안을 작성하시는데, 물론 텍스트도 키워드로 해서 이 장문보다는 편지식의 장문보다는 키워드로 짧게 이렇게 그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이 그림도 적게, 예? 너무 크게 이렇게. 근데 그림하고 텍스트하고 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답안 정리한 부분이 오히려 그 채점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가점이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1번 전원설비 앞부분에 이런 개요에서 어떤 법적인 사항하고 이런 이제 공동구 우리 지중 전술하는 방법하고 저런 이제 전력구의 표준하고 기타 설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공동구의 정의랄까 뭐 이런 정의 있잖아요. 정의요. 요 법적인 사항하고 한번 이제 공동구의 정의. 공동구를 과연 뭘 공동구로 하느냐. 모든 부분에 되도록이면은 이 개요 부분에서 이런 정의는 반드시 본론보다는 이 개요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모범 답안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됐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전원 설비 1번 뭐 공동구에 보면은 우리가 그 일반 전력 계통에서 제너럴 전원, 일반 전원이 있고 비상 전원 있잖아요. 그죠? 이제 공동구 내에서 화재가 발생된다거나 기타 폭발, 선로 이런 시에 비상 전원과 일반 전원을 어떻게 계통을 구성하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획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제 분전반 여러분 그 IC 60529의 IP 32조 요것도 여러분이 좀 따로 좀 이제 우리 전기 외함 보호 등급이라 그래가지고요. 이제 IP 뭐 여기 보면은 1, 2, A, H. 그래서 요건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거하고 이게 의미하는 거하고 이게 의미하는 거하고 이게 의미하는 거하고 이게 다 의미가 있어요. 이걸 좀 이 부분은 따로 여러분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이제 IP 60529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한 10점짜리로 또 별도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뭐냐면은 이 기준이 우리가 전기 기기가 도체가 있고, 또 도체는 우리가 전기가 공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원이. 그러면 도체 우리가 절연체가 있잖아요. 절연체. 케이블이 됐던 전기 기기가 됐던 도체 절연체를 해서 전기 기기를 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도체나 절연체 이런 부분들을 함을 제작을 해서
여기에 접근했을 때 우리가 직접 접촉 보호가 있고 간접 접촉 보호가 있습니다. 근데 직접 접촉 보호라는 게 뭐냐면은 도체 전원이 전류가 실제 흐르고 있는 도체에 직접 접촉이 되지 않게끔 프로텍션하는 보호를 우리가 직접 접촉 보호. 간접 접촉 보호는 도체가 아닌 도체에서 지락이 됐을 때 이런 함 있잖아요. 함은 우리가 상시에는 전원이 공급이 안 되고 있죠. 물론 접지는 되고 있지만, 그죠? 그래서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 계통 외 도전성 부분에 접촉이 됐을 때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간접 접촉 보호라 그럽니다. 직접 접촉 보호하고 간접 접촉 보호 차이. 그겁니다. 이제 이거 전기 외압 보호 등급은 직접 접촉 보호하고 간접 접촉 보호 이 부분에 대해서 60529에서 방수 이 물이 이렇게 틀었을 때 수직으로 물이 낙하했을 때 수평으로 몇 도 각도로 낙하했을 때 이런 전기 기기가 물에 대해서 어떤 뭐 지락이나 또 단락이나 전기 사고가 또 감전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된 거고요. 따로 좀 10점짜리 좀 준비를 하시고, 자, 2번에 조명 설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조명 및 여기 이제 전열 설비도 조금 포함됐으면 좋겠다. 조명 및 전열 설비. 왜? 자, 조명은 1번, 2번 그대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 우리가 된 부분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2번에 조명 기구에서 1번 가로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하나 추가를 우리가 공동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100m가 됐건 500m가 됐건 출입구가 여러 개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조명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쪽에서 출입할 때나 이쪽에서 출입할 때나 이 조명을 온오프가 다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겠죠? 예, 이렇게 되면은 문을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여기 스위치가 여기 있어야죠. 여기 또 이게 스위치가 여기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 이렇게 여니까요. 그죠? 예. 이거 건축적인 상황이지만 이것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스위치가 여기 설치하고 여기 스위치를 설치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들어가서 여기 온을 하고 여기서 들어가서 또 온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3로 스위치라고 들어봤어요? 3로 스위치? 3로 스위치죠. 그 다음에 또 문이 여기도 있어. 여기도 문이 3개가 있어. 공동계 출입문이 이렇게. 그럼 여기도 스위치 여기서도 온오프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쪽은 출입문이 여러 개 수십 개 있더라도 제일 사이드는 3로 스위치입니다. 그 다음에 문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는 4로 스위치, 4로 스위치죠. 4로 스위치. 그래서 3로 및 4로 스위치를 출입문 위치에 따라서 설치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그 말을 좀 3로 스위치 및 4로 스위치를 출입문 수량에 따라서 설치함이 유지관리에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좀 언급한 조명 설비니까. 그죠? 이런 것도 유지관리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건 실무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현재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가로 3번은 콘센트 있죠. 유지관리용 콘센트. 이것도 이거 기술적인 사항도 아니지만 국어지만, 그죠? 공동에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거 콘센트도 유지 보수를 위하여 20에서 30m 간격으로 설치한다. 설치. 이것도 제가 생각에 상당히 물론 스위치 3로 4로 및 콘센트 유지관리상 필요한 부분이 이제 전열 설비니까요. 이 정도 추가하는 것이 조금 답안에 가점을 받는데 좀 유리하지 않겠냐 말씀드리고요. 3번 피난, 대피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 비상 전원 설비도 좀 읽어보시고요. 그대로. 대신에 제가 조금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 비상 전원 설비의 무정전 전원 설비 UPS 1번
가로 공동구 설비 이 부분 있잖아요. 가로에서 공동구에서 그럼 지금 공동구 이렇게 세 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줄, 네 줄이죠, 네 줄. 그죠? 예? 우리 저기 머리가 좀 희신 선생님 저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시려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공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네요. 되도록이면은 이것을 조금 더 줄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에는. 아시겠죠? 이 답안은 불가피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써야 될 경우는 많이 써야 돼. 되도록이면은 이걸 키워드로 하세요. 키워드로.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여러분 건축정의 설비 기술사 문제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길게 편지식으로 정리를 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그걸 말을 요약을 해서 키워드로 정리를 하고 키워드로. 아시겠죠? 예. 꼭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꼭 이 부분을 내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 다음에 비상발전설비 쭉 보시고 5번에 중앙감시 및 제어 설비, 뭐 CCTV, 관리실에 설치되는 모니터, 공동구 CCTV 간격 100에서 200m. 그 다음에 무선통신 설비, 공동구 출입 감시 시스템. 예, 그건 뭐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페이지 정도 이렇게 됐는데 이 말을 조금 두 줄, 세 줄을 좀 요약을 하고 이런 부분을 좀 아까 그림하고 그런 걸 조금 보완을 하면은 한 3페이지에서 3페이지 반 정도로 조금 더 효과적인 그런 답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